해리스 효과일까요? 어젯밤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는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도전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되었던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해리스 후보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쏟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부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효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까지는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을 할 것이다. 지금 이제 바이든 해리스 대통령 후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거를 민주당 캠페인에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면 인종 대 백인 대 흑인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인 중에 누구 얼마만큼의 표를 끌고 오느냐,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마 러닝메이트에는 아마 백인의 표를 얼마만큼 얻어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그렇다고 이제 흑인 여성이고 나름대로 이제 대외적으로 과연 권력, 백인 남성의 어떤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미국의 어떤 이미지, 미국의 어떤 리더십에 부응할 만한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어떤 부통령 후보를 낙점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펠로시 전 이제 하원 의장이 해리스 후보한테 지금 기부를 했다. 지금 기부금이 쇄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집계가 2020년 생긴 이후에 최대 금액이 해리스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드롭 아웃 안 한 이유가 아들 중에 이제 헌터 바이든 세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제기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태 이전에 가족 회의를 해서 그냥 그냥 킵고잉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제 가족 회의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당과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주변의 어떤 만류와 주변의 의견에 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승복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해리스가 이제 we are going to win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뜻 느낌은 지금 이제 간밤에도 지금 해리스 후보가 어제까지 이제 30%였는데 지금 3%가 증가를 해서 33%. 트럼프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63%까지 저하가 됐습니다. 아래 이제 미셸 오바마, 그 다음에 뭐 케네디 후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지금 얼추 뭐 35% 이상 되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의 대선 토론회 이후에 이제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어떤 뭐 실수를 한다던가 뭐 하면 이제 이런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무관심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새로 대선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무반응 계층들이 이제 인터넷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지지율은 40%까지는 이제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동안 이게 뭐 7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 이제 트럼프 외에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나 미국의 어떤 대통령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과거 어제 그제 이제 와 지금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캠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면서 일단 주요한 민주당의 어떤 세력들이 어떤 결집하는 뭐 그런 효과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은 어제 지난주 주식 시장이 하락한 거는 나름대로 트럼프의 이야기에 기인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런 경우 과연 시장에 영향 끼치는 그러한 말들로 해서 자기 계좌가 많이 깨지는 경우 그 상대 후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지를 한다고 해도 그 후보를 과연 지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종의 그게 시장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장 개입. 그리고 노골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지 말아라. 9월 달에. 자기가 나중에 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라. 뭐 이런 속뜻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근데 과연 그게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과연 그게 맞는 행동들인지, 또 그걸로 인해 자본시장이 혼동을 겪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뭐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말을 가지고 어떤 손해를 본다는 사실들에 어떤 생각을 하면 많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글을 찍었던 어떤 유권자들도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뭐 해리스 효과의 일부라고 포함시켜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4.76% 상승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1.33% 등해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고요. 구글도 2.21%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 2.24%. 특히 이제 뭐 테슬라도 5.15% 상승을 했습니다. 나이키도 상승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로봇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있으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 뭐 테슬라를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하는 것보다 자율, 자동, 로봇 관련 쪽으로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테슬라는 그게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아니라요. 자율, 자동, 로봇 관련 섹터로 확대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이제 AI에서 큰 카테고리로 어떤 범위를 확대 연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뭐 로봇이 됐던, 어제 뭐 일론 머스크 쪽에서 로봇을 이용한 어떤
사무자동화 뭐 이런 건에 대해서 2026년도부터 뭐 실용을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과 같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성장을 해야 부채를 줄어드는 효과, 즉 인플레이션이 돼야 화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그 산업혁명 이후에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실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뭐 안전자산은 뭐 효력이 있지만 이게 또 어느 기간 조정을 겪으면 다시 확장이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아마 급등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리스 효과와 빅테크 중심으로 뭐 엔비디아도 급등을 했고, 우리 그 MSCI 쪽 EWI도 장중에 0.86%, 폐상 후에도 0.87%에서 1.6% 정도 뭐 급등을 했고요. 요게 이제 해서 한 1%대 중반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어제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서 오늘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이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이번에 요게 이제 하이닉스, 아까 엔비디아로 보면 젠슨 왕이 엔비디아를 매도를 할 때 지금 요 시점이거든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할 때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이후에 요 이후에 좀 바람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역풍을 좀 맞고 있다 해서 적절하게 요게 상승할 때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별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제하고 지난주에 상당히 힘든 그런 장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리스 효과로 인해서 한 20%대 강한 반등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직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또 셀매도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비용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 비율 현금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